몸에 치렁치렁 달고 왔습니다. 강의를 할 때 마스크 쓰고 해야 됩니다. 실은. 그러나 또 마스크 쓰면 전달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 구하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천연 소독제인데 이렇게 몸에 쭉 묻어주면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데 내일도 외부 강의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있고요. 끝나고 나면 그 세종신협 이사장님이 저녁 그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한 24명밖에 안 돼요. 인원이 세종신협에서 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까운 사람이 사기치고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반면에 귀한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는데 요즘 들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홍수환 그 사진뽑기 선수하고 연구가 안 된 보좌관이라고 하는 최영수 도전 한국인 중부권 회장님을 만났는데 어제 그 친구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서울 사람인데 내려오게 한 거예요. 박찬이라고요. 동아대학교 출신이고 옛날에 복싱하면 헝그리 정신이었거든요. 네. 배고픈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맞으면서 고된 그 복싱을 안 해요.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답니다. 박찬희 선 챔피언이라고요. 와서 이게 이 글로브가 이거 싼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사가지고 와서 어떻게 사인해 드릴까요? 했더니 이제 YSY 교육 포럼에 관해서 덕담 하나 해달라. 그리고 윤초에 관해서 덕담 하나 해달라 해서 사인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국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윤치영 박사의 영향력이 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덕담이 저를 좀 뒤통수를 때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뭐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뻗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요. 그리고 제가 레전드라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언젠가 아나운서를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스피치에 레전드를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라고. 왜 나를 전설이라고 얘기하냐,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학창시절에 스피치 쪽에 관한 책을 찾다 보니까 우연히 어느 그 저자의 책을 만나게 됐는데 서다 보니까 계속 7권, 5권, 6권 이렇게 부수가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저자님이 내 앞에 있으니 이건 완전히 레전드를 만난 격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스스로도 저는 스피치계의 레전드입니다. 30여 년 동안 망한 거에 제가 아무튼 썼고 청와대부터 제주까지 가긴 했으니까 레전드가 아니겠는가. 자타가 그렇게 불림을 받고 있는데 어제 박찬희 챔피언을 만나면서 스피치계의 챔피언이십니다. 챔피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승리자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나도 챔피언이 되자. 그래서 오늘 이거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 데몬스트레이션 스피치입니다. 뭔가를 보여주면서 하는 스피치죠.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맨 마지막에 발표하신 연사를 보면서 정말 사람의 즐거움은 내 안에서 찾는데 밖에서 찾는 방법도 있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런 즐거움이 어쩌면 가장 마지막 즐거움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또 있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즐거움하면 그냥 마냥 좋고 편안함 속의 즐거움을 찾는데 불편함 속의 즐거움도 있구나. 그렇죠? 추운 곳에 있어봐야 따뜻함을 압니다. 불행을 맛보아야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불편함 속의 즐거움도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했어요. 또 하나는 배우는 즐거움 또한 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렇게 즐거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스피치였습니다. 노은우님, 네, 좋은 스피치였습니다. 또 한 분은
여기 많은 연사들이 발표했는데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제 유성에서 모임을 했어요. 박찬희 챔피언하고 한 50여 명 모임이 있었는데 앞에 앉아 있는 여성이 저하고 같은 종씨예요. 그러니까 그 팔을 따져 보니까 그쪽은 문정공파고 저는 소정공파고 천만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그 촌수 따져 보면 연하한테 아유 할머니라고 해야 되는 상황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친구하자.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박사님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저한테 한참 연하인데 연하하고 친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중간중간에 마스크 쓰면서 마스크를 내렸어요. 왜냐면 제가 웃고 있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웃는 모습이 안 보일 것 같았는데 저 웃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유쾌하고 좋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마스크를 내리면서 제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웃는 게 보이는 여성이 오늘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발표할 때는요 반드시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화력이 있어야 뭔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만으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득당하나요? 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아 그래 맞아 박장대소 무릎을 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스피치를 하려면 먼저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미소가 살아있는 사람, 미소가 죽어있는 사람. 미소가 죽어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또 그 일이 잘 뭔가 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을까요? 받기 힘들어요. 미소가 펴있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가 활짝 피어있는 사람은 돈을 좀 빌려줘도 됩니다. 스피치 할 때는 반드시 활짝 웃는 모습으로 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전윤정님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와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지윤님은 오늘 얼굴이 좀 굉장히 좀 어두운 듯한 느낌. 네. 오늘 아들하고 싸우셨나요? 아직 아들하고 싸울 나이 아들이 그 정도는 아니죠? 엄마 말 보고 보면 늦죠? 네, 품 안에 벗어나면 싸웁니다 이제 자식하고.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러분 스피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피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떤 스피치를 여러분은 이루셔야 되나요? 익사이딩한 스피치,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그리고 흥분시키고 각성시킬 수 있는 스피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나오신 거죠. 말 못해서 나온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이 뭐였죠? 인용법을 일단 쓰세요. 가장 쉽게 말하는 방법이 인용법입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승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놀라운 것이 그 부목사님 네 분한테 교회를 쪼갰어요. 4분의 1로. 그래서 나눠주셨어요. 되게 목사님들이요, 네, 자기 자식한테 물리려고 하잖아요. 세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더 설교하려고 막 신우들하고 싸웁니다. 네, 장로님들하고 싸웁니다. 근데 그분은 일찍이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내리에 스칩니다. 혼자 놀 줄 알아야 된다. 혼자 놀 줄 알아야 된다. 네. 저는 그걸 못해요. 나 죽을 때 어떻게 죽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혼자 죽는 건데 같이 죽고 싶어요, 사람들하고.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김동훈 목사님은 아주 연단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혼자 노는 연습, 혼자 즐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지금 아마 혼자 잘 놀고 계실 거예요. 요즘 뭐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혼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혼자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놀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가 골프라고 그래요. 물론 네 명이 동반해야 되지만 가장 많은 나이에도
걸을 수 있다면 골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전윤영님이 지적 오르가즘, 뭐 지적 즐거움 얘기하셨는데, 노은우님이 말씀하셨군요. 말씀하셨는데 이제 혼자 놀 수 있는 지적 즐거움은 독서입니다. 그죠? 네. 근데 저는 한술 더 떠서 물론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한번 책 쓰는 것도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죽기 전에 그거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셀러던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셀러리맨 플러스 스튜던트가 셀러던트입니다. 요즘 누구나 다 셀러던트예요. 그런데 평생 배우는 즐거움만 갖지 마시고 이제 가르치는 즐거움도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배우실 거예요? 이제 그 배운 거를 가지고 남한테 베풀어야죠. 관동대학교의 그 모토처럼 배워서 남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스피치가 잘 돼야 됩니다. 익사이딩한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인용해서 말하기를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테스 형이 내 자신을 알아라는 말처럼 이렇게 테스 형이 말했다더라. 그럼 다 막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189쪽 보시죠. 질문법을 활용하라. 질문법.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질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많이 사용할수록 청중과 공감할 수 있고 청중과 교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잘한다고 했죠? 김재동 MC. 들었다 합니다. 네. 리액션이 강한 분하고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질문받다 보면요, 분위기가 확 피어납니다.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최고의 기술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법으로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세 번째, 유머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어설픈 유머 쓰지 마라. 오히려 더 썰렁하게 만든다. 유머 안 써도 돼요. 내용 자체가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내용 자체를 즐겁게 해야지 어디서 그 정말 유치한 유머 갖다 동원하면 정말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유머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하승욱 대표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친구도 꽤 오래 다닌 친구입니다. 4, 5년 다녔는데 요즘 이제 VJ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그런 기획하시는 분인데 트롯 여성 선조 그룹을 키우고 있다는, 키우고 있습니다. 성악비 대주고 또 데리고 다니고 요즘은 로드 매니저라고 하죠. 차 운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 행사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고생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이제 출판기념회 때 트롯 비비추 여성 그룹이 왔었거든요. 역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승우 대표는 유머를 쓰지 말라고 해도요, 유머를 해요. 그것도 어떤 유머요? 제가 차고 싫어하는 게 배꼽 아래 유머거든요. 성적 유머. 어느 날 비뇨기과를 갔다는 거예요. 왜 비뇨기과를 갔냐고 물어봤더니 정자수가 몇 개인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저만 보면 그 결혼할 그 여성을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도 돼요. 장가 좀 보내주세요.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배임할 수 있는 여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39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는 아는 것도 같지 않고. 자기도 그래서 배임이 가능한 남성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정자수를 새로 갔다고 그런 얘기 하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머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배꼽 아래 유머 쓰면 인격적 모독을 받게 되고 또 인격적 폄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스처를 쓰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창욱 교수는요, 강의를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강의로 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기하듯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설명하려고 집착하지 말아라. 연기하듯 묘사하라. 한번 중요한 겁니다. 연기하듯 묘사하라. 시작. 연기하듯.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져야 좋은 스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열심히 막 힘을 치면서 말을 하는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스피치는 좋은 스피치가 아닙니다. 제가 전자에 뭘 말씀드렸죠? 말을 할 때 머리가 하얘진다. 이거 정말 무용천만한 상황입니다. 머리가 하얘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뭘로 그림을 그리나요? 크레파스로 그리나요? 아니면 색연필로 그리나요? 아닙니다.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그러면 삼천포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오발탄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뜻하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오발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 내일 6시간짜리 강의거든요.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강의인데 아무것도 없어도 강의가 가능합니다. 왜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직업적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돼요. 저는 IQ가 나쁜가 봐요. 그거 아니고요. 저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그림을 그리세요. 키워드로. 그러면 말을 유창하게 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주철 쓰셔야 됩니다. 올곧게 서가지고 밋밋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수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전혀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열정적으로 스피치를 하셔야 앞에 계신 분들이 막 녹아나고 함께 어우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온몸으로 스피치를 하셔야 되고 온몸으로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지 마세요. 정성이 부족하여 답이 설 익습니다. 연습하게 하시려면 온몸으로 제스처를 사용하듯 묘기하듯 하셔라는 것이었고요. 메모하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메모는 필수입니다. 제가 리더스라는 월간지에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말을 하다가 대전인데 오실 수 있겠어요? 했더니 그러면 지면으로 인터뷰합시다 했어요. 저는 인터뷰 나중에 썼습니다만 즐거운 게 나는 이미 자식들을 키우면서 효도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얘기 아시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한테 다 받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뭘 받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과정에 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대전이라는 거.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활동했다면 좀 더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이게 인터뷰 내용이에요. 인터뷰 내용인데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기 때문에 나는 한계를 좀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큐카드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카드. 그냥 덜렁덜렁 올라오시면 덜렁덜렁한 스피치밖에 안 돼요. 메모장을 가지고 오시면 확실히 달라요. 짜임새가 있고요. 또 훨씬 더 재미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큐카드를 쓰셔야 되는데 그 큐카드는 원고식으로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압축된 키워드를 가지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자료 사용하라. 지금 여기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를 어느 쪽에 걸어놓을까 합니다. 네. 저는 스피치의 챔피언. 여러분들은 인생의 챔피언.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더 멀리 전 세계로 뻗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KTX하고 청룡열차 비유를 했어요. KTX를 타면 다 졸아요. 왜요? 속도가 전격적인 속도 쫙 가거든요. 컵을 올려놔도 컵에 담긴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청룡열차 타고 조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절대 졸지 못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아우성이고 익사이팅합니다. 그게 즐거움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즐겁습니다. 밋밋하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맙니다. 저는 최진석 교수의 중령주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중령이 뭔지 아시죠? 흑과 백의 중간에 회색을 중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중령주의자, 흑색분자라고 하잖아요. 이건 폄하된 발언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최진석 교수는 삶과 죽음의 사이길. 와, 얼마나 살벌합니까? 껴있지 않으면 한 발도 발을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으라. 그 말 들으면서 그래, 저게 영혼이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구나. 중용, 저런 중용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성에 확실한 변화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밋밋하게 하지 마시고 익사이팅하게 하시려면 내 몸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담,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장경동 목사님이 그걸 잘 하십니다. 네. 설교인데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하지 않고 생활 주변에 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니까 다 아우성이죠. 나도 경험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익사이팅한 스피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자연이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햇살과 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이 속에서 또 많은 주변 사람들의 유혹 속에서 또 자신과의 유혹 속에서 오늘 좀 하루 쉬고 싶은데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챔피언 중에 챔피언입니다. 고맙습니다.